당신은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욕망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처음에는 칭찬 한마디처럼 보입니다. 좋은 평가, 빠른 답장,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얼굴, 내 이름이 빠지지 않은 성과표. 그런 것들이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하지만 인정의 욕망은 곧 질문을 바꿉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나는 보이고 있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람을 두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한 사람은 무대 위로 걸어 나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방 안으로 물러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보이는 삶을 선택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살롱, 극장, 만찬, 대화가 빛나는 방. 그 안에서 그는 단지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가난한 고독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육받은 집안에서 자랐고 언어의 힘을 일찍 알았습니다. 말은 지식의 도구가 아니라 분위기를 지배하는 힘이었습니다. 문장은 생각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의상이었습니다. 와일드는 사람들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감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번뜩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품격보다 스타일에 먼저 눈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겉으로는 품위와 도덕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는 계급, 취향, 성적 규범, 사회적 평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와일드는 그 얽힘을 너무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지함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농담처럼 말하면서 더 깊이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품격이라 부르는 것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 인정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재 자체가 사건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와일드가 붙잡은 핵심 욕망은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잊히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더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자기 자신이 완성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욕망이 강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재능이 있었고 재능은 관객을 필요로 했습니다. 재치 있는 말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의 웃음 속에서 더 살아납니다. 화려한 옷차림은 거울보다 타인의 눈에서 더 강해집니다. 사회가 그에게 무대를 주었고 그는 그 무대에서 자신을 발명했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보다 연출된 자신이 더 진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욕망은 삶의 장면마다 드러났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알았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침묵까지 계산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위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듣고 싶어 하는 풍자, 사람들이 속으로 부러워하는 대담함. 그는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박수는 단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박수는 존재 확인이었습니다.
그 인정의 욕망은 큰 성취를 만들었습니다. 와일드는 시대의 언어를 흔들었습니다. 도덕을 점잖게 말하던 사회 앞에서 그는 위선의 옷자락을 들추었습니다. 사람들이 감추고 있던 욕망을 아름다운 문장과 무대적 감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의 작품은 지적 유희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날카로운 관찰이 있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가면을 쓰는지, 사회가 선이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자주 취향과 권력의 장식이 되는지, 그는 그것을 웃음으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같은 욕망은 균열도 만들었습니다. 무대가 커질수록 그는 무대 밖의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보여지는 자신이 너무 강해지면 보이지 않는 자신은 숨을 곳을 잃습니다. 인정은 처음에는 빛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계속 그 빛 아래 서 있으면 빛은 감시가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연기하던 이미지를 요구했습니다. 더 날카롭게 말하라. 더 아름답게 보여라. 더 대담하게 살아라. 그 기대가 그를 밀어 올렸고 결국 같은 힘이 그를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스캔들과 몰락은 단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으로 세워진 정체성이 인정의 철회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때 그를 향해 웃던 얼굴들이 돌아섰습니다. 박수는 침묵이 되었고 침묵은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시선 위에서 빛났지만 그 시선이 적대적으로 변하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의 비극을 단순히 허용의 대가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그 안에는 누구나 조금씩 가진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누군가 알아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 내가 감춘 불안을 더 화려한 말과 태도로 덮고 싶은 마음, 사람들의 눈앞에서만 내가 더 또렷해진다고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커질수록 인정은 선물이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일드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빅토리아 시대의 살롱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대 위에 있습니다. 프로필, 성과 리뷰, 조회수, 평판, 메신저의 응답 속도, 회의에서 내가 어떻게 들렸는지에 대한 끝없는 복기. 우리는 매일 조금씩 자신을 편집합니다. 좋은 사람처럼, 유능한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문제는 편집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편집된 나만 인정받을 때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실제 나를 부끄러워합니다. 피곤한 나, 질투하는 나, 인정받지 못해 불안한 나. 그런 나를 숨긴 채 계속 무대에 서려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예술로 만들었지만 같은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세계는 화려한 살롱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대중 앞의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방, 창문, 책상, 봉투, 접힌 원고, 그리고 조용한 시간. 그녀의 삶은 바깥으로 확장되기보다 안쪽으로 깊어졌습니다. 디킨슨은 미국 매사추세츠의 비교적 안정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도 사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편지가 있었고, 종교와 공동체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바깥의 기준에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보다 방 안에 머물렀고 출판보다 보관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세상에 증명하기보다 먼저 자기 안에서 끝까지 밀고 갔습니다. 디킨슨이 붙잡은 핵심 욕망도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와일드의 인정과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에게나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인정은 박수가 아니라 훼손되지 않는 이하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너무 쉽게 소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지는 순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정확함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이 강해진 이유는 그녀의 감각이 너무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큰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분명한 입장, 깔끔한 형식, 읽기 쉬운 감정. 그러나 디킨슨의 언어는 종종 그 경계 밖에 있었습니다. 짧고 끊기고 기묘하게 밝았다가 곧 어두워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죽음과 신, 사랑과 자연, 고독과 영혼을 한 번에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언어는 대중의 승인보다 침묵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삶에서 그 욕망은 조용한 장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많은 시를 썼지만 생전에 널리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를 접고 묻고 간직했습니다. 편지 속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녀가 침묵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형식에 맞추면 사라질 것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은 놀라운 성취를 만들었습니다. 디킨슨은 자기만의 언어를 잃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문장을 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즉시 이해되기 위해 자기의 낯설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는 사후의 세상으로 나왔고 시간이 지나며 더 강하게 읽혔습니다. 그녀가 피했던 대중의 시선이 뒤늦게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작품은 이미 타협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디킨슨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도 균열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삶은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고립을 만듭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상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해받을 가능성도 함께 줄어듭니다. 인정의 위험을 피하려다 관계의 온기까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품격이지만 때로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문을 닫았는데 어느 순간 문을 여는 법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디킨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숨긴 것은 기피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당신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평가받는 순간 무너질까 봐서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의 전문직에게도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드러내야 성장한다고 배웁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어야 하고, 성과를 말해야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많이 드러내면 쉽게 소비됩니다. 생각은 콘텐츠가 되고, 고통은 소재가 되고, 삶은 이미지가 됩니다. 디킨슨의 방식은 이 시대에 낯설지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즉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언어가 되지 않은 감정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반응을 받기 전에 자기 안에서 충분히 머무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은둔이 답은 아닙니다.
인정 욕망을 부정한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욕망은 방 안에서 더 조용한 형태로 남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은 아니어도 정확한 사람이 정확한 방식으로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역시 인정의 한 형태입니다. 디킨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시선에서 물러나 자기 내면을 지켰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해받고 싶은 욕망을 끝까지 품은 사람입니다. 이제 두 사람을 함께 놓고 보면 인정의 두 얼굴이 보입니다. 와일드는 인정으로 자신을 증폭했습니다. 디킨슨은 인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와일드는 너무 많이 보였고 디킨슨은 너무 적게 보였습니다. 한쪽은 박수에 기대었고 다른 한쪽은 침묵에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보이고 싶은가? 그리고 보인 뒤에도 나는 나로 남을 수 있는가? 두 사람은 단순한 반대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과잉 노출의 위험을 보여주고 다른 한 사람은 과잉 보호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느 쪽이 옳은지가 아닙니다. 인정이 나를 살리는 순간과 나를 빼앗는 순간을 구분하는 감각입니다. 인정은 나쁜 욕망이 아닙니다. 인정은 인간에게 필요한 산소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만 자신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빛, 누군가의 이해, 누군가의 응답. 그런 것들이 우리 안의 가능성을 깨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인정이 정체성의 주인이 될 때입니다. 와일드의 위험은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세울 수 있다면 같은 시선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디킨슨의 위험도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거부하면 나는 안전할 수 있지만 세계와의 접촉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정의 문제는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떤 인정은 받아들이고 어떤 인정은 거절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조용히 당신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정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상사의 평가입니까? 동료의 존중입니까? 가족의 기대입니까? 익명의 사람들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오래전 마음속에 들어와 아직도 나를 심사하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결정을 인정의 언어로 내립니다. 이직을 고민할 때도 묻습니다. 여기서 나는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글을 올릴 때도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침묵할 때도 묻습니다. 이 말을 꺼냈다가 가볍게 보이면 어떡하지? 심지어 쉬어야 할 때조차 묻습니다. 내가 멈추면 뒤처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인정 욕망은 현대인의 피로와 깊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계속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보이면 지칩니다.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숨으면 잊힐까 두렵습니다. 보이고 싶은 마음과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같은 가슴 안에서 충돌합니다. 와일드와 디킨슨은 서로 다른 시대의 인물이지만 그 충돌을 두 극단으로 보여줍니다. 와일드는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 안의 재능은 세계와 만나야 한다. 자기 표현은 허영만이 아니다. 때로 그것은 존재의 용기다. 아무도 보지 않는 완성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무대에 올라가라. 말하라. 당신의 색을 감추지 말라. 그러나 디킨슨은 말합니다.
모든 시선이 당신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박수에 맞추기 위해 내면의 리듬을 버리지 말라.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생각을 너무 빨리 팔지 말라. 깊은 것은 늦게 이해될 수 있다. 늦게 이해된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방을 지켜라. 침묵을 지켜라. 당신 안에서 아직 자라고 있는 것을 보호하라. 두 목소리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꾸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꾸민 모습이 전부가 되면 위험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숨는 것이 습관이 되면 삶은 좁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는 것입니다. 보일 때는 무엇을 위해 보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숨을 때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구분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설명하지 않는 것. 반대로 두려워서 미루던 말을 정확히 꺼내는 것. 보여주기 위한 성실함과 실제로 삶을 지탱하는 성실함을 구분하는 것.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팔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피하고 있는가? 이 두 질문에 정직해질 때 인정 욕망은 조금 덜 위험해집니다. 그때 인정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오면 고맙지만 떠나도 나를 전부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와일드의 삶은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황홀한 불빛인지 보여줍니다. 디킨슨의 삶은 그 불빛을 피해간 어둠 속에도 얼마나 깊은 세계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박수 속에서 무너졌고 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남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우리에게 같은 사실을 남깁니다. 인간은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부로 보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도 무대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평가하는 자리,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 더 매력적으로, 더 능력 있게, 더 흔들림 없이 보이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욕망에게 전부를 맡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당신의 삶에는 방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생각, 말하지 못한 슬픔, 쉽게 설명되지 않는 꿈. 그 방을 너무 빨리 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원히 잠가두지도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정확한 사람에게 정확한 방식으로 정확한 만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은 결국 빛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타버립니다. 너무 멀면 얼어붙습니다. 와일드와 디킨슨 사이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삶은 모두에게 보이는 일이 아니라 보일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박수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를 원하고 있습니까?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박수는 빠르게 울리고 사라집니다. 이해는 늦게 오지만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인정의 욕망은 당신을 삼키지 않고 당신의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